202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지혜 세무사라고 합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 자신감도 많이 없고 수동적인 편이었어가지고 딱히 꿈도 없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. 2015년도에 가천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1, 2학년 때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2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는 남들이 잘 아는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게 제 꿈이 돼서 취업 준비에 엄청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을 목표로 저는 준비를 했었고요. CJ 올리브영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CJ 그룹사가 가진 이미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항상 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취업 스터디도 했었고 취업 컨설팅도 받았었고 언어 자격증이나 회계 자격증들도 여러 가지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인생은 뭐든지 성공하는 거라고만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엄청난 성과를 제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? 이런 생각이 커서 대기업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았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기업,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여기 다닌다고 했을 때 떳떳할 만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카페에서 합격자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차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뭘 할지를 계속 이제 노트에 적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자마자 정말 그 자리에서 약간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행복했고 솔직히 말하면 세무사를 합격했을 때보다 그때가 저는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는데 엄청 막 뛰어서 집에 가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정말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저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막 거의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다 한 번씩 밥을 다 사줄 정도로 정말 항상 매일매일 입사 전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첫 출근하는 날 이 회사에 그런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제주도로 한 달 동안 연수를 가게 됐는데요. 무슨 진짜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고 19년도 상반기 공채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었거든요.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만족감을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행복 속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. 중국에 있는 자회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됐었는데 해외 파트라는 부서가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받은 게 그 타겟이 제가 됐었습니다.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발생을 해서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진짜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재무팀 안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을 보면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조금 다르다. 언제든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자체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다. 이런 자신감이나 여유가 느껴져서 그런 전문직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계속 회사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가서 막 선배들한테 이거 해주세요, 저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안 그래도 경력직만 있는 팀에서 제가 그 팀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점차 전문직 쪽에 공부를 한번 해볼까? 그때 이제 세무사 공부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제 사원급으로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일만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상사들과의 관계, 그거를 제가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냥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심장이 엄청 빨리 뛴다거나 휴게실에 가서 아침이나 쉬는 시간마다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고요. 퇴근을 하고 와서도 그 회사가 싫다는 것 때문에 제 퇴근 이후에 시간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 생활이 정말 하루하루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항상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를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을
제가 스스로 견뎌내야만 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매년 하는 인사고과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재무팀의 특성상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고과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대기업에 입사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스펙들이 다들 쟁쟁하시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상사와의 관계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제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대기업 다니면서 사실 좋았던 부분은 부모님의 어깨를 항상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뭐 복지도 항상 너무 좋았고 제가 뭘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때는 소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딱 입사하기 직전에 생각했던 거랑 실제 회사 생활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그 기준을 두어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수행해 나가고 성취하면서 얻는 기쁨을 굉장히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하나의 성취를 이뤄나가면서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1분기 결산을 4월 달에 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일단 업무도 너무 많은 데다가 다들 뭔가 바쁘신 것 같아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에는 결산에 문제가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 실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제 마지막 트리거를 당겼다고 생각을 했고 팀장님에게 다음날 아침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카톡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일찍 출근을 해서 팀장님한테 저희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. 꼭 이 길이 이 회사에서 있는 것만이 너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되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고 그 조언을 듣고 나니까 왜 진작에 팀장님이나 다른 상사들에게 이런 저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사표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앞으로 막막한 수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었고 조금 더 노력해볼 걸이라는 후회도 많이 남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제가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서 난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부족한 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짐을 다 싸서 나오면서 제 같은 팀에 있던 동기들과 이제 선배들도 제 앞길을 정말 다 응원을 해주셨었고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뭔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가 돼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회사를 다니기 싫어했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오니까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. 마음을 많이 쓴 만큼 그 관계를 끊어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픈 것처럼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회사 근처에만 가면은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1차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벼락치기 하듯이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.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독서실로 향해서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. 이게 공부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고 하루에 막 10시간, 12시간 처음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잘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달간은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다 맞은 문제에는 동그라미라고 표시하고 절반만 알거나 운 좋게 맞은 문제에는 세모라고 표시를 하고 아예 틀리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에는 X라고 표시를 해서 3, 4회독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시험은 합격을 할 줄 알았는데 채점을 해보니까
불합격이더라고요. 그때는 더 생각이 막막해졌던 것 같습니다. 긴 수험 생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들었었고,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지만,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합격하는 것과 22년도에 1차, 2차를 함께 합격하는 거는 동일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준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. 21년도에 1차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한 달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퇴사한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다른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이력서를 올려놓고 실제로 이력서를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,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간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1차, 2차 시험을 합격할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볼 때까지 이 장기간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평소에는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회사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했었고, 헤드헌터라는 분들이 계신데 연락이 오면 실제로 응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꼭 세무사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금의 다른 길을 열어두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렇게 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한 1, 2주 정도 그런 상황이 지속됐었고,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제는 진짜 세무사 시험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아침 6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스터디 카페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. 그래서 오전 일과를 마치고 두 번째 장소로 이제 독서실을 옮겨서 9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. 21년도에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. 1차 시험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차 시험 스터디를 이제 사람들과 모여서 시간을 재고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22년 5월에 1차 시험을 보았고 합격을 했습니다.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보면은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. 세법학 1부와 2부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3달 동안에는 세법학 1, 2부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2차 시험까지는 3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모의고사를 보고 석차가 나왔을 때 절반 밑에 등수에 있었거든요, 당시에. 아,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불안감도 있었고,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아,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격을 하지? 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지만,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그 3달 동안 도움이 많이 됐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. 시험장에서 나오는데 너무 홀가분하다, 시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너무 행복했고 뭔가 갇혀있는 곳에서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괜히 더 파랗게 보이고 풍경도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붙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과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막연함은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시험이 끝난 8월부터 시험 결과가 나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밤을 새면서 TV만 봤던 적도 있었고요.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좀 어려웠었고,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놨던 퇴직금을 가지고 또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. 합격자 발표가 아침 9시에 되는데 이 알림이 오는 거를 확인하기가 두려워서 핸드폰과 모든 전자기기를 다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조그만한 방에서 계속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바로 독서실로 가야지 하고 가방을 전부 써놨었는데요.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합격이라는 그 2글자를 보자마자 이제까지 제가 고생했던 거를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수고했다 내 자신 하면서 정말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9시 1분에 엄마 나 합격했어!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. 우리 딸 고생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막 엉엉 우시는데 정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걱정을 시켜드려서 죄송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독서실에서 짐을 뺄 때 정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메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행복했었고, 이 공부한 책을 이미 다 공부가 끝나서 버려도 되지만 제가 공부했던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면에 전시를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.
저는 사실 공부할 때 뭐 힘들기도 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했던 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일 때, 그리고 그거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험 기간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그 순간 자체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. 세무사를 합격하고 6개월 정도 수습을 마쳤고요. 바로 근무세무사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한 뒤에 2024년 2월 28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발로 뛰는 영업을 하려다 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,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처음 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다 잘할 수 있는 개업 세무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지만,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것이 막중한 임무를 느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납세자가 먼저 세무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불편한 점을 미리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절세 컨설팅을 해주거나 신고를 대리해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. 세무사님 덕분에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네요. 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을 때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학창시절 때는 늘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었고, 남들에게 튀지 않고 돋보이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대학생 때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을 쫓아왔고, 회사를 다니면서 그 길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고, 세무사 시험 준비를 통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여 지금 현재에는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늘 고민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퇴사를 하고 세무사를 도전을 하면서 물론 힘든 점들도 많았지만 저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세무사를 준비할래? 라고 말을 했어도 저는 회사를 한번 들어갔다가 제가 배웠던 것들을 느끼고 세무사를 도전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까지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고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